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지만 좌파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할 수 없고요. 김정은을 처단할 때만이 자유통일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전선언의 노래를 외치면서 돌아치는 정북 세력, 이 노래는 누가 배워줬는가? 북한이 배워줬고 김정은이가 배워줬어요. 이렇게 오늘 주사파 세력은 김정은이가 배워준 정전선언의 노래를 외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물려고 바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우리 혁명의 지도자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치고 뭉쳐서 꼭 승리를 이루갑시다. 이상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황준선 장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빗장을 풀고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전에 신한 정권 전에도 끊임없이 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을 보호하고 지원한 세 분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입니다. 자, 그때 현역 시절이었었는데 일사단장 하셨죠? 네. 일군단장 하셨죠? 네. 근데 어떻게 하여 군인들에게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말라, 북한은 형제다 형제, 이따위로 가르치는 대통령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판 만들어 놨는데, 아니 그러면 그때 이제 군대 현역으로 계실 때 총을 들고 대통령을 향하여 구태타를 하든지 하셔야지, 그때 왜 안 했어요? 도대체가 왜 안 했어요? 도대체가 주적 개념을 없앤 것은 불행히도 제가 전역한 다음입니다. 전역한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주적 개념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 주적 개념은 북한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고 성경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해요. 아니 오늘도 아침에 해가 동에서 떴고 저녁에 서해로 지는데 왜 정마훈 목사가 자꾸 불안하게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내가 볼 때에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강화문 집회할 때도 여기 차 한 대라도 못 다녔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2019년 3월 10월 3일날 집회하는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차가 한 대 다녔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젓이 옆으로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경찰들 속에도 빨갱이들이 숨어 있다는 거야. 지금 공무원들 속에서도 빨갱이가 숨어 있다는 거야. 너희들 내 용서 안 해, 이 자식들아. 이 사진 비교해보면 모르냐? 18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도 나는 강화문에 전체를 다 썼어, 다. 근데 어찌하여 윤석열 대통령님 아무리 바쁘시지만 간신배들 옆에 비서들 보고 받지 말고 요거 직접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문재인 때도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해서 이렇게, 여기 어디 차 한 대가 어디 다닙니까?
경복궁부터 남대문까지 차 한 대 없이 꽉 차서 다녔는데 어떻게 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 하셨지만 옆에 있는 비서들 이 개새끼들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념사 이해라도 하냐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 주사파 반국가주의자를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회를 도와야지. 어디라고 차가 지금 여기 다녀.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짓을.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차를 다 막아주면 주사파 애들이 흉내냅니다. 좋아요. 우리도 8월 15일 기념 집회니까 3.1절과 8월 집회는 15일 집회는 한기총이 3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노총이 토요일마다 하는 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디라고 집회를 방해하여 이 경찰 이 개자식들아. 이 친구들 사진 좀 보라고. 눈이 있으면 자식들아 보란 말이야. 내가 문재인 때도 깜빵 3번 갔는데 윤석열 정부 때 내가 깜빵 못 갈 줄 알아? 나 깜빵 다시 한번 갈 사고고 하고. 니들 내 용서 안 해 이 자식들아. 공무원들 니들 용서 안 한다 이 자식들아. 그렇게 북한이 주면 북한으로 가란 말이야. 우리는 반드시 혁명을 완수하여 끝장을 낼 것입니다. 주사파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처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학성 교수님 나오십시오. 김학성 교수님 나오십시오.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는가? 우선 조영기 목사님 영상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나는 조영기 목사님에 비하면 선지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요 오늘날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이미 벌써 말씀을 했다고요. 조영기 목사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잠겨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됐어. 자, 박사님. 지금 보안법 있어 없어요? 존재는 합니다, 목사님. 존재해? 목사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네. 할까요? 네. 오늘 새벽에 네. 천국에서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천국에서? 예, 예, 예. 야, 신령하시네. 오늘 가면 100만이 안 되면 연설이나 토크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딱 보니까 100만이 넘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참 박사님은 이게 쪼크도 잘해, 쪼크도 잘해. 그런데 보안법이 있어 없어 물었더니 이렇게 피하여 가거든.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존재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제대로 정권에서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보안법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죽으니까 이런 개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인공기도 개항하고 김정은이 티셔츠도 팔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사파들에 대해서 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당연히 목사님. 그러면 주사파들은 딱 다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학자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 고무, 칭찬하면 네.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제 세게 한번 질러봐요. 세게요? 예. 우리 국가보안법 7조를 보면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동조하거나 만나거나 교신을 하면 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그와 같은 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엄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님께서 늘 주장하시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적대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